네, 그 70번부터. 자, 70번부터. 70번에 자, 지적 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걸 찾아봐라. 요거 풀었나요? 네, 푸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71번부터. 자, 이거는 뭐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토지 이동 사유 3번 토지대장 됐죠? 자, 그다음에 72번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요. 여기에 등록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높이, 거리, 오차, 각도, 방위 별게 다 나옵니다. 2번. 자,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정답은 2번. 자, 73번에 자, 지적 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리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4번이요? 4번? 예, 4번이네요. 예. 잘 고르셨네요. 자, 공유전 명부에 소유권의 지분 있다. 그런데 전유 부분의 표시.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있잖아요. 대지권 등록부요. 잘 고르셨네요. 4번. 자, 그다음에 정답 4번. 그다음에 74번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있죠? 토지의 이동 사유는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2번에 고유번호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고유번호 있겠죠? 도면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호, 부호도 다 있습니다. 정답 2번. 자, 정답 2번. 자, 넘기겠습니다. 이거 좀 읽을게요. 자, 3번에 경계하고 지적 기준점 이런 애들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거 맞죠? 자, 요건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4번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데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는 요거는 지적도 임야도에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자, 5번에 자, 면적은 없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번호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 5번에 장번호 있잖아요. 장번호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에 등록될까?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뭐 지적도겠죠. 지적도. 자, 이 지적도하고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1번은요. 지적도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이거는 문제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편인 거 아시겠죠? 자, 그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앞에는 무슨 끝에. 자, 끝에 수치가 아니고 좌표라고 적어야죠. 좌표. 자, 1번 틀렸죠? 자,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보시면 하죠? 예, 생략. 그 다음에 76번. 자,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지적도 축척이요. 보십시오. 이게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지역. 요게 있잖아요. 요게 있고 이 대축척 지역이요. 일반 지역은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1200의 그 2배, 2400분의 1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자, 이게 한 번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걸 주르륵 암기를 안 해도요. 그냥 아까 우리 정리한 대로 500분의 600분의 1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농어촌 지역은 1200분의 1 축척지역,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3000, 6000분의 1 축척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게 재출제될 정도로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 2000분의 1은 없습니다. 2000분의 1은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6번은요. 니은을 뺍니다. 니은. 그래서 5번인가요? 5번? 기역, 디귿, 리을, 미음. 5번. 76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77번.
자, 틀린 것은 지적 도면의 등록상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마다 일남도 지번 색인표를 작성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남도도 뭐 지번 색인표도 뭐 물음표. 그리고 도면의 축척은 지적도는 7개, 임야도는 2개가 있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요. 7개, 2개 숫자를 암기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임야도에서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에서는 다 씁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다 쓰거든요. 그래서 세보니까 7개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모른다고 쳐볼까요, 그냥? 이것도 1번도 2번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풀긴 다 틀린 것 같은데 쉽지만은 좀 더 읽어서 3번. 자, 지적도에 지적 도면에는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런 것들은 지적 도면의 등록상에 해당한다. 요거는 괜찮죠? 자, 요거는 자, 맞는 지문. 틀리는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 3번은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야 비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임야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지적도로 바꿔야 되겠죠. 자, 4번 질문 틀린 겁니다. 자, 임야도를 지적도로 바꾸면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죠. 그래서 자, 4번은 틀리는 겁니다. 정답. 5번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77번 문제는요. 요 정도. 한 3번은 맞고 4번은 틀린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요. 약간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 물음표 내가 정말 다 모른다 치고 그러면 1번도 모르겠고 맞는지 틀리는지 2번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O, X 물음표 이렇게 하면요. 약간 막연한 느낌은 들지만은 그런데 정답이 이 정도로 선명하면은요. 이거는 반드시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하실 것은 잘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 게 뭐 어때서요? 너무나 당연하지. 공부도 얼마 안 했으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 나온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78번에 지적 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자, 1번은 토지대장에 경계 없습니다. 임야대장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없습니다. 다. 공유전명부에 소유권의 지분은 있지만은 이동사유가 없죠. 4번의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의 대장에는 소유자가 있죠. 정답은 5번. 오전에 풀었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79번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의 보관, 열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요 문제 풀기 전에요.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용어가 명확해야지 그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보십시오. 지적 기준점이라고 있잖아요. 요 지적 기준점 3개입니다. 자, 산 꼭대기에 있는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각점에서 퍼져나오는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3개를 묶어서 기준점. 그리고 이 측량 성과들은 자, 지적 소관청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요 삼각점 측량 성과만큼은 시도지사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측량 성과를 보고 싶으면요. 시도지사에게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놓고요. 자, 1번.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를 보관한다. 이 말이 맞나요? 자, 보십시오. 맞죠? 기준점 성과를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관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준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3번에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려면 삼각점 성과,
요 삼각정 성과를 열람할 때는 시도지사나 소관청 간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에 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할 때는 소관청 간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도근점 성과를 볼 때는 소관청 간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4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은 왜 틀립니까? 기준점 성과, 요 용어를 또 저희 동원합니다. 기준점 성과를 열람할 때는, 기준점 성과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엉뚱하잖아요. 측량 수행자가 무슨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받습니까? 자, 이렇게죠. 기준점 측량 성과, 열람 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은 그렇게 나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지적 기준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측량 수행자가 아니다.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80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기준점에 대한 얘기, 이번에 나온 거. 지적 기준점 성과와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발급 등본 발급 신청 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삼각점 성과.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1번 정답이죠? 그래서 1번 정답. 됐습니다. 자, 81번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련된 얘기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공간정보법이 다 끝나거든요. 자, 이 다음 주까지는요, 이론 정리하고 문제는 약간 속도 있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설명이 곁들여지면은 더 산만해지는 겁니다. 등기법은 지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지문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이제 응용도도 생기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등록상을 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4개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소관청이 연구부존합니다. 소관청이 연구부존하고,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 등록상 관리하는 기관장은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하나 준비할 것은 5번.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에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다.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은 정정하고 통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하도록 한다.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 5번.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자, 어디 가서 열람 신청합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 관리하는 소관청 말고요, 읍면 동장한테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부동산 종합 공부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럼 정정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갈 때는 그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적 소관청에 가야지 읍면 동장한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열람 신청은 양쪽에 다 할 수 있고, 그죠?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정정 신청은 소관청에게만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81번 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4번 정답. 5번 부동산의 가격 다 있습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82번에 틀리는 것은,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있잖아요. 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적 소관청에 가도 되지만은 읍면 동장한테 가서 열람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고 옳은 지문. 자, 2번에,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을 정정을 위해서
등록상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상을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은 통지하여 정정 요청하고 그런다. 그런 지문입니다. 논점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상,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상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죠? 발견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 동장한테 가도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잘못이 있음을 발견해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정정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등록상 정정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만 할 수 있다. 에만 할 수 있다. 읍면 동장 삭제한다. 읍면 동장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요렇게요. 지적 소관청을 이렇게 읍면 동장을 삭제해 버려야죠. 이렇게 하면 이 지문 맞는 지문이 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네, 맞죠. 그다음에 4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상,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상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다. 맞죠? 그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등록상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상,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은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이거 맞네요.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 정확하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정답이 3번. 정답이 3번입니다. 읍면 동장 떼버려야 됩니다. 읍면 동장을 삭제한다. 자, 83번에 틀리는 것은 자, 1번, 2번 됐습니다. 3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죠?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은 그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 3번 정답. 3번 정답입니다. 넘길게요. 이거 넘깁니다. 자, 그 69페이지요. 자, 보십시오. 그 지적 전산 자료 있잖아요. 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 자, 어떻게 됩니까?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전국 단위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누구에게 신청을 해도 되고 시도 단위 자리는 시도 단위의 자료는 국토부 장관한테는 신청을 못 합니다. 시도지사, 소관청.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자료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절차요. 이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때, 상속인이 요구할 때, 그럴 때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이제 반출 공개요. 자, 보십시오. 문제 풀 때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지적 공부는 종이, 그 다음에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로 되었던 전산화되었던 영구 보존한다. 됐고, 영구 보존. 그 다음에 이 종이로 된 지적 공부 언제 반출할 수 있습니까? 1번 천재지변, 2번 승인. 우리 과목에서 승인 그러면요 시도지사의 승인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승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반출할 수 있다. 괜찮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공개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어디 가야지 볼 수 있나요? 지적소관청이요. 그런데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장,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심지어 읍면 동장. 되셨죠,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도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한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씨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죠.
자, 84번. 자, 틀린 걸 찾는데요. 틀린 걸 찾는데. 자, 1번에 요 지적 공부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네요. 자, 이 지문이 맞나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여기 보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 다 괜찮죠? 다 괜찮은데 시, 도지사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틀리는 겁니다. 이 공간정보법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달리 뭐 별거 없습니다. 조문이요. 조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목이 성격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치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과목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요, 뭘? 그렇게 여기다 뭐 불필요하게 과하게 어렵게 연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대로 시 도지사 이재명 씨 찾아가면 안 되겠네. 그냥 그렇게.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지적 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적는다. 괜찮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러 갈 때는 지적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 동장한테 가도 된다. 자, 나머지는 등록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5번. 자, 틀린 걸 찾으랍니다. 그런데 요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묻습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제외하고 종이로 된 지적 공부에 대한 얘기다. 틀린 걸 골라봐라. 1번 영구보존한다. 맞죠? 영구보존. 2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한다.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복습하실 때 3번, 4번, 5번은 공부 범위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지문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문은 또 다른 지문들이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 범위에 끌어들여서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그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모르는 지문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복구요. 자, 복구는 우리 이렇게 공부해요. 이 지적 공부에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에 소관청이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지적 공부가 멸실의 우려가 있으면 제작성을 한다. 베낀다. 이 제작성의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면적 측정도 필요 없다. 끝. 그 다음에 멸실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한다. 지체 없이. 이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시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한다. 승인사항이 아니다. 자, 복구할 때는 토지 표시는 소유자는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나누는 거고,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복구할 때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에 의한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토지 표시를 복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요. 의뢰서 계획서, 의뢰서 계획서. 정답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자료 이런 애들. 왜냐면은 이 토지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만 있지 여기에는 개별 공시지가는 없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복구할 때는 등기부나 판결서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복구할 때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 7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은 복구하는데 쓸 수 없는 자료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86번. 복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획서, 의뢰서. 4번. 87번. 틀린 것은 1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전산화된 지적 공부의 경우 영구 보존한다니까요. 다 맞고.
자, 요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도 영구 보존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잘 모르겠고 물음표.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 또는 상속인이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 그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 맞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이를 복구, 요 단어요.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복구는 지체 없이 한답니다. 복구는 지체 없이 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거 찾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번이 틀리는 지문이고, 자,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지문들입니다. 87번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8번이요. 자, 지적 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해볼게요. 1번은 맞나요? 자, 멸시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한다. 훌륭하네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복구할 때 소유자는 등기부나 판결서에 따라 복구한다. 훌륭합니다. 이것도요.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 지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나요? 3번 지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복구할 때 저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맞겠나요? 계획서도 아니고 의뢰서도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 자료도 아닐 거고 괜찮겠네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에 의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다고 보겠네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토지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구 신청을 하러 오라고 전화를 건다. 그 말이 아닙니까? 틀린 얘기죠. 그래서 5번 주문이 정답입니다. 5번 주문이 정답. 자, 89번에 복구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1번. 여기 지체 없이 복구한다. 괜찮죠? 자, 틀리는 거.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자,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로 복구한다. 그 말이겠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서 복구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나 판결서로 복구한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도 괜찮고 3번 지문에 자 보십시오. 3번 지문 지적공부 등본, 개별 공시지가 자료, 측량 의뢰서, 판결서 이런 거 복구 자료다. 복구 자료를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열거하고 있는데 거슬리는 게 일단 뭡니까? 측량 의뢰서요. 이게 눈에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은 개별 공시지가 자료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료, 의뢰서 이런 애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 5번 예, 4번, 5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복구 자료들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 복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복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4번, 5번 이거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지금 복구가 끝났는데
복구가 끝났는데 이 복구에서 있죠. 키워드가 뭐냐면은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한다. 하나. 승인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를 복구할 때는 등기부나 판결서로 복구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토지의 표시를 복구할 때는 의뢰서, 계획서 이런 애들 가지고서 복구할 수는 없다. 이걸로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이동이요. 새로이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새로이 정한다에서 신규 등록, 변경한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토지 이동, 말소한다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찾아내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요. 지목 변경까지.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건데 이거 오전에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정답만 부르고 그냥 끝낼까 싶은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렇긴요 뭘. 자, 90번. 자, 90번에 토지 이동의 종목이 아닌 것은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이거 다 했네요. 이거 오전에. 5번 소유자 변경.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고 사람의 이동이네요. 사람의 이동. 정답 5번.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이요. 신규 등록 60일 안에 간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하러 갈 때 보십시오.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등등. 그러나 등기 관련 서류는 안 된다. 자,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해 대신할 수가 있다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91번에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판결서, 2번 준공검사 확인증, 3번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정답. 4번에 등기 관련 서류들도 가끔 들어온다. 등기 관련 서류, 첨부할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92번에 틀리는 것은 자, 1번에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2번 신규 등록할 토지 60일 안에 간다. 맞고 3번에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 촉탁 안 합니다.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등기 촉탁을 뭘 합니까? 안 하지. 다음 주에 있죠? 문제 4문제 나옵니다.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안 한다. 3문제인지 4문제인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뭔데요? 준공검사 확인증을 들고 간다. 요약하면은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해 대신할 수가 있다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등록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요 얘기를 신규 등록할 때만 왜 하지? 그게 아니라요. 공간정보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에 아주 깊은 신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나오셔야 되고,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일까지요. 이렇게 쭉 이제 뭐 모의고사는 뭐 문제집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실 거잖아요. 만나는데 요 기출문제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가 눈에 보인다. 그거는요.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거. 이거 완벽한 문제 은행이거든요. 이 조문이 중개사법이나 공간정보법은 단순한 조문들입니다. 단순한 조문들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심하게 응용하고 심화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담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 있죠? 나올 만한 문제 지문들은 다 문제화되어서 여기 요약집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15년, 많게는 17년 전 문제도 있습니다. 좋은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요.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이 수험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기출 문제에서요. 지금부터 막 익힙장 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보십시오. 이게 3, 4월. 자, 틀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이 공간정보법 익힘장 개념으로 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제가 왜 올려놨냐면은 작년에 3, 4월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업이 완전히 파행됐거든요. 파행되어서 그때는 등기법은 고사하고 이 공간법 이것도요.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정보법 관련 이제 복습 자료 파일이라고 해서 올리면서 이거라도 좀 보시라고. 등기법 이거 점수 안 나와도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법이라도 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올린 거고, 야 이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금부터요 지름길을 찾아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작업은 뭔가요? 이게 3, 4월 과정이 이 수험 공부의 가장 중심 과정입니다. 자, 요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거는 3, 4월 요거는 좀 고생하셔야죠. 자, 틀리는 것은 했네요 이거. 그래서 답이 3번이라니까요. 이거 아침서부터 풀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자, 이거 읽을게요. 등록 전환. 자, 이제 이거 가볍게 이 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 전환. 요 지문을 봤을 때 신규 등록 토지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냐? 등록 전환이다. 이거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인데 개발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토지대장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등록 전환. 저 주변에 있는 토지 다 등록 전환되고 하면요, 나도 그냥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죠. 그 세분한 땅 주인 그거 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20년 전에 사실상 밭으로 불법 형질 변경되었으나 주목 변경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등록 전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객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있다. 등록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60일 안에 간다. 그리고 이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림 그리지 않고 할게요. 두 면적, 그러니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때 등록 전환될 면적, 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도 똑같잖아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경우에도 면적은 바뀌는 거구나. 그래이죠. 어디에 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아까 분할에서도 잠깐 스쳐가듯이 읽은 거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만 직권 정정하잖아요.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만 직권 정정한답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등록 전환 관련 문제에서는요. 대상 토지는 다 뭐냐면은 지문을 채우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자, 93번. 자, 등록 전환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자, 요 지문이요. 요 문제가 등록 전환 문제에서는 조금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정을 합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정하는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을 하잖아요. 여기는 신청 정정한다. 토지 소유자가 뭘 이런 걸 신경 씁니까?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냐, 허용 범위 이내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죠. 요게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제일 디테일하게 틀린 겁니다. 정정하는 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대상 토지에서 지문들을 끌고 왔습니다. 자,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는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에 임야 소유자가, 요 들어오십시오.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왜 받았나요? 펜션 사업하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펜션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등록 전환을 해야 되는데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사 불러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등록 전환 측량. 당연하죠. 등록 전환을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측량기사 불러서 등록 전환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 없죠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 전환 토지입니다. 이런 때는 등록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신경 쓰지 마시라. 그 다음에 5번에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을 하고 또 읽죠.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그 산 앞에 있는 동네 축척이 1200분의 1 축척 지역이라면은 등록 전환 지역도 1200분의 1 축척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규까지 다 나왔잖아요. 자, 이 정도.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4번에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이거 오전에 풀었던 겁니다. 1번 소유자는 60일 안에 간다.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일시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거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괜찮죠? 예. 됐습니다. 3번에 3번도 요거 등록 전환 신청 가능합니까? 네,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맞죠? 자,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정답은 4번. 5번에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등기를 축탁한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모든 토지동 중에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토지동은 등기 축탁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맞겠죠? 그 맥락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5번. 자, 요게 이번에 출제했던 문제거든요. 자, 등록 전환 지역에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답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면적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요. 지문 읽기 전에 초과한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직권 정정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직권 정정하지. 1번 정답. 됐습니다. 얘들은 읽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꾸며낸 얘기들이잖아요. 꾸며낸 얘기들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 1번 정답 끝. 됐죠? 네, 왜 저렇게 풀지? 그렇게 풀어야지 어떻게 풉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할 얘기가 없어서요. 자, 95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분할토지. 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도 하고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하다. 땅 모양이 이상하다. 그 말이잖아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하려고 한다. 땅 모양을 이쁜 모양으로 이제 시정하려고 할 때요. 그때 분할 신청이 가능하죠.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얘들은 요 2번, 3번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는 1번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 정도. 자, 96번. 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번 소유권 이전. 97번. 틀리는 것은 자, 틀리는 거 1번.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가 있다. 2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맞죠? 5번에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지금 방금 읽었던 분할 대상 토지에서 지금 끌고 왔습니다. 지문들을 베꼈고, 자, 이거 다시 적을게요, 제가. 자, 3번 지문 이겁니다. 여기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토지냐면요. 100번지 필지에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종전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필지에 우선해서 부여를 하도록 하죠. 여기가 100의 1번지고 여기가 100의 2번지다.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여기가 100번지가 된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 4번. 이거 많이 나오네요. 그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경계 결정하는 거 금지하겠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그리고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객선에 따라 분할할 때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걸리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답 4번.
예, 요 인강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오전 이론반을 건너뛰고 요 기출특강으로 곧바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우리 공부의 효과가 반에 반감을 하거든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잔소리처럼 요 3월 강의는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많이 해둔 분도 물론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은 3, 4월 강의만큼은 이론하고 기출특강하고요, 좀 지루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지루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요 이론하고 기출특강하고요, 꼭 연결해서 요 과정만큼은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합병. 안 그러면 기출특강 곧바로 들어오신 분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뭐 문제를 왜 저런 식으로 풀어 쟤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이론반 정리하고 오면은요, 이거 이 정도 푸는 것도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공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합병.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합병토지, 도로제방 하천, 합병토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도로제방 하천 그만 읽어야 됩니다. 도로제방 하천 좀 하나 더 읽죠. 국어 여기까지야. 국어 합병토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60일 안에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합병에서는 합병의 제한 요건. 자 보십시오. 두 필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 두 필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동네가 다르면 지목이 다르면 소유자가 다르면 축척이 다르면 집안이 염저되지 않으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면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요. 이거 암기 코드로 안 해도요. 이 정도는 금방 눈에 띕니다. 틀리는 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7번. 이걸 해석하셔야죠. 이거 합병이 가능한 권리들이 여기 몰려 있고요. 합병이 불가능한 권리들이 몰려 있거든요. 자, 이거를 산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론만 좀 보십시오. 등기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합병하려는 어느 한 필지에 용의권, 임차권, 용의권, 임차권이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용의권 중에서도 합병이 안 되는 용의권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이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으면 합병이 되는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명쾌하지 않은 분은 놔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자, 합병하려는 토지 101번지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저당권, 신탁 등기가 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빨간 애들이죠. 얘들은 안 되는 겁니다. 합병이요. 근데 여기도 주의할 게 있죠. 자, 모든 저당권, 모든 신탁 등기가 합병이 불가능하군 이러면 안 되고요. 저당권 중에서 신탁 등기 중에서 합병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합병이 되는 애들이요. 그게 뭡니까?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등기상이 같은 신탁 등기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중에서도 신탁 등기 중에서도 합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주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도 합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9번, 10번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자 98번에 자 공부한 문제이긴 한데, 자 두 필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합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필지. 자 그 A 토지, B 토지를 합병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병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합병 같은 단어입니다. 자 1번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못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합병 못합니다. 그리고 2번에 전세권 등기가 있다.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5번에 전세권이 있다.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2번, 4번, 5번 이거 다 합병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있죠. 자, 그 3번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있거든요. 요 저당권이라는 세 글자만 발췌하면은 합병 못하는 권리 맞죠. 그런데 이건 그냥 저당권이 아니잖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자,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창설적 공동저당권, 즉 합병할 수 있는 저당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얘기죠 뭐. 그 다음에 99번에 합병할 수 없는 것들이다. 틀린 것은 합병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합병할 수 있는 것은 1번 지번 부여적도 다르고 지목도 다르고 소유자가 다르다. 못합니다. 2번 자, 각 필지가 연접되지 않는다. 못하죠. 그러나 3번 소유자별 공유주분이 같다. 됩니다. 정답 3번. 100번. 요거는요. 이건 등기법 얘기거든요. 뒤로 미룰게요, 제가. 100번. 제가 아까 4번 지문 설명은 좀 해드렸죠. 이거 정답만 좀 볼까요, 일단은? 자, 이거 그냥 대충 볼게요.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 4번에 갑건물에 이 갑건물이 갑소유 건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 건물의 이름입니다. 갑건물, 을건물. 토지로 보십시오. 토지. 지금 공간정보법 시간이니까 갑토지하고 100번지 필지 그 얘기입니다. 갑토지, 을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갑토지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한다. 이 갑토지요. 100번지 필지 토지요. 여기에만 저당권이 존재합니다. 이거 합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저당권, 신탁 등기가 있으면 합병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합병이 허용된다. 저당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이 허용된다. X입니다. 어림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만 할게요. 자, 나머지는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101번에 자, 틀리는 것은 이거 볼만하네요, 이거. 틀리는 것은 1번. 좀 볼까요, 이거? 가자. 그러지 말고요. 좀 보십시오. 틀린 것은 자,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맞네요. 합병은 면적 측정 안 한다. 그 말이네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한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 좀 보십시오. 자, 오늘까지만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도가 끝나면은요, 제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100번지하고 그 다음에 101번지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103번지 하나 더 할까요? 자, 102, 103. 자, 이 상태에서 101번지 필지에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했다. 합병 후 지번은 몇 번지입니까? 100번지죠. 100번지.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 합병 후 필지의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하였던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을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얘기 맞죠? 자, 그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고 이 합병을 주제로 나오는 지문들이네요. 그 다음에 3번에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경계선만 지우면은 합병이 완성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거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합병이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른 지적 공부도 정리해줘야죠. 면적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정리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지적 공부 정리하기 전에 그 지적 공부 등록의 정확성을 위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기는 합니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십시오. 이거 틀리는 걸 찾는데 안 나왔나요, 아직요? 정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 5번인가 보네요, 그러면. 자, 5번. 나왔네요. 90일. 60일이죠, 60일. 그래서 합병 신청 의무 기간은 60일입니다. 괜히 힘들게 읽었네요. 저 5번 정답인데. 그 얘기죠.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지목 변경 문제 하나 매달려 있거든요.
요즘 그 해외여행을 못 가셔가지고요. 전부 다 이 서울 분들이 강화로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오셔가지고 제가 집을 못 가겠습니다. 집을 막혀가지고요. 자, 지목 변경을 보십시오. 자,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지목 변경 토지 있습니다. 이거 형질 변경. 이 포크레인이 막 땅 파는 거 연상해 보십시오. 막 땅의 모양을 막 확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고 있다. 지목 변경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뭔지 아시죠?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은 받아줍니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안 받아주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60일 안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십시오.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지목 변경 60일 안에 간다. 2번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할 수 있다 거슬리시나요 지금? 여기 거슬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한 토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답 과수원 상호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보죠. 이게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지문인지 뭔지 하나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는 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물음표 4번 아까 우리 오전에 연습한 지문인데 신규 등록 신청이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청이든 간에 어떤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 첨부할 제출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4번 지문이 맞나요? 맞나요? 무조건 맞다 그러지 말고 좀 잘 읽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좀 민망하게 틀렸거든요. 자, 첨부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하는 거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시도지사가 뭘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 시도지사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그 지적소관청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건 확실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저거 바꿀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바꿨으니까 틀렸다고는 봐야 됩니다. 자, 문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뭐 그렇게 좋은 문제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버젓이 올려놨냐면은 이거밖에 없어서요. 지목 변경을 독립적으로 물은 문제는요. 얘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희귀해서 귀에서 올라온 겁니다.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자, 됐죠? 이거 5번.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저렇게 정답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뭐 그렇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